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하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4강입니다. 지금 우리는 53강 마지막 부분에 다룬 내용을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전체에 깔려 있는 이 파넨베르크 자연신학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어떤 구도입니다. 이거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거죠. 우발성 개념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왔던 규칙성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지난 강독 시간에 제가 비쳤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다면 뭐 어떻게 될 건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나 자연의 역사는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우발성으로 언급될 수 있는 그 관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근데 동시에 그냥 규칙적으로 계속 되는 어떤 자연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이 연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발성과 연속성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파넨베르크는 그 우발성 개념으로 이 연속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해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발성은 미래의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라서 그게 오히려 그 역사를 끌어가는 근본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게 설명이 되면 그럼 이제 자연신학이 성립되는 겁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전제하고, 그걸 바탕에 깔고 이제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제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6쪽에 나옵니다.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세 가지예요. 엔트로피, 대폭발, 자연사입니다. 자연사는 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사에서도 벌어진다. 겁니다. 그 자연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대폭발, 빅뱅을 가리키겠죠? 엔트로피. 차례, 지금 제가 거꾸로 설명했는데, 차례대로 하면, 엔트로피. 54강이에요. 엔트로피. 대폭발. 그리고 자연사. 이런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저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얼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질서로 돼버리는 거, 질서에서 무질서가 돼버리는 어떤 에너지가 쓸모 있다가 쓸모없는 카오스 상태로 가는 건가? 하여튼 무질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것들이 쓸모 없는 걸로 간다. 그게 좀 늘어난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자, 봅시다. 설명이 나오겠죠? 146쪽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칼 폰 와이체커. 앞에서도 몇 번 다뤄줬던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보통 독일 사람들 이름에 칼이 들어갈 때는 K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네요. C로 시작합니다. 네, KR. 칼 바르트 할 때 K거든요. KARL 이렇게 씁니다. 칼 바르트. 근데 이 사람은 CARL 됐네요. 특이한 그 스펠링입니다. 와이체커. 이 형제가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형이 아마 독일 대통령을 했을 겁니다. 와이체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연사를 개괄하려는 시도에 착수했다. 1948년 자연사. 이 시도는 우리의 연구에 아주 교훈적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자연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시작 단어 역사에서 시작 단어 역사 이게 history of nature 되니까 순서대로 따지면 우리는 우리말하고 영어나 독일어의 어순이 좀 다를 때가 많잖아요. 자연의 역사, 자연사. 우리는 역사, 자연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istory of nature. 그래서 시작 단어 역사에서 관심의 초점은 실제 이해에서 실제 리얼리티, Wirklichkeit, 현실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저 실제가 뭐냐 하는 게 정말 궁금한 거죠. 이렇게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궁극적인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실제 이해에서 우발성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으로부터 발생 사건들이 갖고 있는 연관관계의 토대를 찾으려는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저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우발성,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 하는 걸 이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있어 봐. 각주 29번은 앞에서 했죠. 예. 우리는 자연사라는 주제와 더불어 자연이 아니라 자연사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History of Nature예요. 이런 주제와 더불어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그 자연과학자의 눈에 포착되고 있는지 자연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거기에 우발성이 그 학자에게 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와이체크는 역사란 보편적으로 변경, 불능의 변화들을 그 특성을 하고 있는 시간 내에 발생 사건들에 관심하는
작업이라고 믿고 있다. 문장이 까다롭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서 그대로 그 내용들이 막 환하게 막 들어오게 되면 그건 아주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런 책들은 신학책은 그래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반해서 이런 물리학이나 뭐 다른 철학이나 이런 건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계산이 머릿속에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가리키는 어떤 세계가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역사란 보편적으로 변경불능의 변화들을 그 특성을 하고 있는 시간 내 발생 사건들에 관심하는 작업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죠. 일어난 사건들을 관심하는 거죠. 이는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성과 반복 불가능성 개념을 수반한다. 일견 그와 같은 반복 불가능성은 자연 발생 사건들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걸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코스모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별들의 자전과 공전 속에서 중단 없이 그 과정을 반복한다. 태양은 매일 다시 떠오른다.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무들은 봄에 언제나 잎을 피운다. 그러나 바이체커는 다음처럼 논술한다. 인용한 겁니다.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는 듯한 자연의 겉모양은 세상이다. 이렇게 바이체커가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척도에 의존한다. 하루밖에 연명할 수 없는 하루살이에게 인간 존재들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 인간에게 숲에게는 숲에게 별들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너무 거시니까. 미시의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거시의 시간에 있는 것들을 시간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인간에게 숲은 됐고요. 그러나 영혼의 개념을 마음속에 담지 않은 법을 배운 존재에게는 심지어 별들조차도 역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인용했을까요? 와이츠커의 책 게슈테 대 나투어 앞에서 자연사라는 주제를 바이츠커가 연구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제목입니다. 독일어로는 게슈테 대 나투어, 영어로는 The History of Nature. 아마도 100억 년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나 어떤 별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오래된 별도 지나간다는 거죠. 역사, 항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진행이 되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 역사가 없는 듯한 것들은 그거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허상이다. 그거는 바르게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심지어 자연 속에서조차 과정들은 원리적으로 역사는 과정이에요. 역사 프로세스예요. 멈춰 있지가 않아요.
그 과정, 역사의 과정들은 원리적으로 비가역적이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태양이 지금, 50억 년 되는데, 50억 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럼 똑같은 태양이 다시 나타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비가역적입니다. 그러나 변동 없이 동일한 리듬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문장이 좀 이상하네. 지금 자연 속에서조차 과정들은 원리적으로 비가역적이지만,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지만, 변함없이 동일한 리듬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라고 해야죠. 비가역적이다. 그렇기에 변함없이 동일한 리듬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하는데, 그러나 하면 보통 우리말로는 이런 부사가 들어가면 부사가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앞문장하고 다른 걸 가리키잖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여기 자연 안에서는 변경 불가능한 변동들이 발생하고 사건들의 과정은 유일무이하다. 유일무이하다. 야, 우리 집 마당에 예, 좀 나무들을 좀 여러 개 심었는데 내년에 아니라 이제 금년 봄이죠. 잘 유심히 봐야 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벚나무예요. 그게 한 2년 전인가 심었는데 꽃을 한 번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뭐 심자마자 그 다음에 꽃이 피진 않겠죠? 근데 겨우겨우 이제 살렸습니다. 거기 어린 벚나무에는 진딧물도 많이 끼더라고요. 근데 손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네, 꽃이 필려는지 키는 뭐 제 키만큼 자란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 그게 내년에도 꽃을 피고 또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피우다가 그놈은 죽어요. 사람이 죽듯이.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꽃이 피었다 그것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허상인 거예요. 어디죠? 이제 발생 사건들의 유일무이한 과정이라는 개념은 유일무이한 과정이라는 개념은 반복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자연 법칙 개념과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자연 법칙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그의 반복성이다. 그렇죠. 예. 벚나무가 내년에도 꽃 피고 그걸 이제 그 나무 연구하는 사람 학자가 있다면 그걸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월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자연 법칙 그 나무 전문하는 사람은 그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건들이 동일한 순서로 발생할 때만이 한 과정은 규칙성을 그 토대로 얻게 된다. 이 규칙성이 앞에서 나온 그, 이 단어가 또 이렇게 기억나지 않아요? 우발성과 연속성입니다. 규칙성과 연속성은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세계의 과정으로서 유일무이하고 반복 불가능한 과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 과정, 즉 규칙성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칙이 응용되는 사례가 되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요 관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칙의 보편 타당성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보편 타당성은
자연의 역사적 개념, 즉 세계 과정이 그 전체성 속에 담지하고 있는 비가역적 방향성 개념의 있음을 물리학은 알고 있다. 아, 그런가요?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 아,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연력학이 그런데 몇 번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연력학 이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가 봐요. 열은 결코 완전하게 다른 형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는 반면 열은 다른 형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는 반면 역으로 운동 에너지 혹은 전기 에너지는 열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 야, 그래요. 바이제거는 완전히 멈추어 선 물체를 예로 들면서 이를 설명한다. 그 물체는 그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전체를 열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그 물체가 그와는 반대로 그의 열을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즉 물체의 온도와 그의 환경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열의 생산은 어떤 면에서 비가역적이다. 더 이상 활성화될 수 없는 열 에너지 일부, 즉 엔트로피는 닫혀진 계 내에서, 시스템이에요. 계 내에서 증가하거나 혹은 동일한 양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그러나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요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어요. 열역학 제2법칙이 보여주듯 이는 발생 사건들의 비가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모든 자연 과정은 열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와이체크는 결론 짓기를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건은 비가역적이다. 열에서 운동으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 내의 어떤 사건도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뭐 당연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자연은 물론 그 규칙적인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체 물리 자연의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사건들의 유일무이한 과정이다. 그 마지막 단계에는 모든 운동이 멈추는 단계로서 그 단계에서는 모든 온도차가 해소되어 버릴 것이다. 이 열사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온도차가 해소돼 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열사라고 하는 거고요. 열이 죽는다. 히타 킨다 할 때 그 히트요. 열, 히트 데스, 죽음. 열이 죽는 거는 전체로서의 세계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죠. 다 차갑게 변하죠. 우주 공간이 그렇죠. 만일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말이다. 즉 그것은 아주 먼 미래에나 발생할 것이며 그렇게 나죠. 전체로서의 세계가 닫혀진 계로서 유한하며 어떤 새로운 에너지도 이 닫혀진 계로 유입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그 엔트로피 법칙은 무제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말이다.
하여튼 뭐 되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첫째, 반복 불가능성을 B가 여기고 유일무이한 그러한 자연 역사를 얘기하는데 반복 불가능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열역학 이 법칙과 열역학 이 법칙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열역학 이 법칙과 반복 불가능성. 운동 에너지에서 열은 나오는데 열에서 운동으로 가지 못한다? 이거라고 하는 거 보죠? 이 열역학 이 법칙과 더불어 물리 법칙은 결국 자연 내 과정들의 반복 불가능성을 확증해 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해야 되겠다. 뭐 그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열역학 이런 이 법칙에 따르면 자연 과정 내 과정들의 반복 불가능성을 가리킨다. 실로 여기서 이 확증은 열이 아닌 형태 에너지가 바람 같은 것도 에너지죠. 열은 아닌데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개별 변화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추론된 것이라는 점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칙이 전체로서의 세계에 응용될 때 우리는 자연 법칙 개념 자체와 관련하여 반동적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반동적이 뭐야? 리액셔널. 여기서 반동적 물음이라는 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코스모스의 역사를 코스모스요. 우주를 얘기합니다. 세계 우주. 헬라 사람들이 쓴 용어입니다. 코스모스의 역사를 제2 법칙을 통해 조망하는 와이체커식의 해석이 갖는 장점은 주로 그 법칙을 통계적 공식으로 서술한 데에 있다. 이 공식에 따르면 모든 에너지의 조건은 열역학적 개연성에 따라 개연성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연성에 따라 변화한다. 비록 한 물체의 거시 상태는 압력이나 온도 혹은 밀도 등과 같은 열역학적 특성들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원자들의 미시 상태는 그처럼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러겠죠. 미시 상태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즉 통계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단일한 미시 상태도 그의 거시 상태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도록 맞추어지지 않는다. 미시와 거시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역학적 개연성은 미시 상태에서 통계적 질서를 제공하고 통계적 질서가 여기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거시 상태에서 열이 일궈내는 사건들의 진행 순서를 통해 무질서를 이게 엔트로피 아닌가? 무질서를 측량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읽은 대목 중에서 여기 제일 좀 까다롭네요. 제가 가장 이렇게 덜 접했던 전문 분야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열역학 이건 또 물리학은 물리학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분야하고 또 좀 다르네요. 한번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 바이츠커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자연사 연구, 자연사의 역사, History of Nature, 이거에 따르면 이 자연은 뭐 지구와 뭐 다른 우주까지 다 포함하겠죠. 그런 것들은 반복되는 게 아니다. 비가역적이다.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제 연력학을 음,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시와 거시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연력학과 관계에서 한 설명들은 뭐 제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체커 의 자연사라고 하는 그 책 재밌겠네요. 그게 번역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꼭 보고 싶네요. 한번 이 사람 꼭 그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은 썼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소책자는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책 아닌가? 그 바이처 거는 많은데 형인가 동생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학자죠. 한 사람 물리학자고 한 사람은 뭔가 지금 제가 읽었다고 말한 그게 바로 이 자연사라는 책을 쓴 이 바이체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체커는 확실해요. 네, 이 사람의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